네, 이번 장에서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커맨드 N으로 컴프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신규 도형을 만들 때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둥근 사각형, 원, 다각형, 별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이 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단축키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Q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려줄 때 지금 제가 끌고 있는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 이제 셀렉션 툴로 변경을 해주고요. 이 셀렉션 툴과 핸드 툴 등에 대해서는 이 시간의 마지막 즈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셀렉션 툴로 이렇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쉐이프 레이어라는 걸 생성을 했는데 타임라인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컨텐츠와 트랜스폼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지들을 불러왔을 때는 어땠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football.png라는 거를 타임라인 위로 갖다 놔보면 삼각형을 열어보면 트랜스폼이라는 속성만 가집니다. 즉, 쉐이프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이라는 속성 외에도 컨텐츠라는 속성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football.png를 눈을 가려서 화면에 안 보이게 하고요. 쉐이프 레이어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에 이 컨텐츠를 열어볼까요? 컨텐츠에는 이 사각형인 rectangle 1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또 열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 속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속성은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rectangle path 1이라는 것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타임라인 패널을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확장을 할 때는 이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축소를 할 때도 이 키를 누르면 다시 축소가 되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패널에서도 누를 때마다 확대, 축소, 컴포지션 패널에서도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패널로 가서 확대를 한 다음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사각형은 네 가지 속성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은 이 rectangle path 1인 경우에는 사이즈, 포지션, 그리고 어떤 둥근 정도를 수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이 stroke 1이라는 곳은 도형이 있으면 이 외곽선 부분의 속성을 변경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fill이라는 것은 도형의 내부 속성, 즉 컬러라든가 그런 것들을 변경하는 곳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트랜스폼이라는 영역까지 총 4가지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일단 잠시 접어 놓고요. 이 쉐이프 레이어 1을 생성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쪽에. 근데 잡지 않고 또 하나의 렉탱글을 이쪽에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만든 쉐이프 레이어 1과 별도로 쉐이프 레이어 2라는 것이 또 하나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방금 만든 쉐이프 레이어 2를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해주고 쉐이프 레이어 1을 잡은 상태에서 지금 이 커서 모양이 지금 변해 있는데 이럴 때는 셀렉션 툴로 다시 전환을 하셔서 이런 커서 모양으로 된 다음에 움직이셔야 됩니다. 쉐이프 레이어 1을 잡은 상태에서 또 다른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별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생성을 하면 아까와는 좀 더 다른 어떤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타임라인 패널에 가서 보게 되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좀 혼동이 오실 텐데 쉐이프 레이어 1 내에
아까 만든 렉탱글 1 외에 폴리스타 1이라는 것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방금 만든 별이 별도의 쉐이프 레이어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만들었던 이 사각형과 함께 동작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셀렉션 툴로 다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같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몸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 볼까요? 이번에는 1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1 같은 경우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1을 그리게 되면 정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쉐이프 레이어 1 내에 엘립스 1이란 이름으로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쉐이프 레이어 1에는 사각형, 별, 1이 모두 포함이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쉐이프 레이어 1을 보시면 컨텐츠라는 영역과 트랜스폼이라는 영역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 이 전체의 쉐이프 레이어, 즉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쉐이프 레이어를 움직이거나 포지션이죠. 움직이거나 크기를 크게 작게 하거나 아니면 회전을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쪽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반면에 이 쉐이프 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도형들, 예를 들어 이 별 모양을 보면 여기에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이 있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트랜스폼에 가서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등등을 여기에서 변경을 해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쉐이프 레이어 자체에 있는 트랜스폼은 전체 도형의 레이어를 조작하는 것이고 이 컨텐츠 내에 있는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각각의 도형의 속성을 변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립스 1, 폴리스타 1, 렉탱글 1은 모두 각각의 이런 네 가지 속성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렉탱글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펴졌는데요. 렉탱글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이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만든 이 폴리스타 1에 렉탱글 1을 넣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폴리스타 1 아래에 렉탱글 1이라는 도형이 들어간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쉐이프 레이어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쉐이프 레이어에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걸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를 생성할 때는 단축키 Q를 이용한다. 쉐이프 레이어가 잡힌 상태에서 또 다른 쉐이프를 그려주면 하나의 쉐이프 레이어 내에서 동작을 하게 된다. 커맨드 Z로 다시 언두를 하고요. 쉐이프 레이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어주면 별도의 쉐이프 레이어 2로 생성이 된다. 쉐이프 레이어 1과 2가 별도로 있죠.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만들었던 레이어들은 모두 삭제를 해주고요. 우리가 도형 툴의 이 위쪽 옵션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원을 하나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정원을 만들었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요 펜 비하인드 툴을 이용해서 앵커 포인트를 가운데로 옮겨주고 이렇게 위치를 시켰습니다. 이 필은 내부 영역이고요. 스트로크는 이 외곽선을 제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의 컬러는 여기에서 설정을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필 눌러보면 필 옵션이란 게 뜨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안에를 채우지 않겠다. 다음 옵션은 솔리드 컬러, 즉 단색으로 만들겠다. 옆에는 리니어 그라디언트, 즉 옆으로 가는 그라데이션을 만들겠다. 마지막 옵션은
레디얼 그라디언트입니다. 즉 둥근 형태의 그라데이션 형태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근 형태의 그라데이션을 만들게 되면 이 컬러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의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원하는 색깔을 여기서 원하는 색깔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는 그런 컬러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바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 가운데에 이 모형을 옮겨주면 중심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왼쪽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 핸들을 옮겨주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범위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스트로크인데 스트로크가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 지금 이 상태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솔리드 컬러를 줄 수도 있고 리니어 그라디언트 또 레디얼 그라디언트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디얼 그라디언트로 줘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색상을 내가 원하는 걸 설정해 주는데 그 전에 앞서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를 중심을 이렇게 옮겨주면 흰색과 검은색의 외곽선에 관련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내부는 필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이쪽에 뒀고 스트로크는 중심을 이쪽에 두고 반대쪽으로 그라데이션을 주게 되면 이렇게 약간 버튼과 같은 형태의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필에 들어가서 색상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흰색 부분과 검은색 부분 이걸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흰색 부분을 더 넓게 해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외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중간에 다른 컬러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그냥 클릭을 해줍니다. 넣고 싶은 부분에 클릭을 해주고 여기에는 내가 이런 약간 붉은색을 넣겠다. 또 여기를 클릭해주고 이쪽은 내가 푸른색을 넣겠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드는 것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쉐이프 레이어의 속성을 몇 개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컴프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그 도형 툴 중에 가장 다양한 옵션을 가지는 것은 이 스타 툴입니다. 그래서 이 별 모양을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별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일단 필 그리고 스트로크를 색깔을 좀 다르게 줘볼까요? 네, 이런 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었고 우리가 여기 컨텐츠 아래 폴리스타 1 아래 가서 확대를 해주고요. 옵션을 보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옵션들을 이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폴리스타 패스 1에 보면 일단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포인트를 가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3으로 줄이게 되면 삼각형이 될 것이고 4로 하면 4개의 모양을 가지게 되고 6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별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8로 놓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inner radius, outer radiu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쪽의 직경값. 그래서 줄여주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늘려주게 되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바깥쪽 직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늘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안쪽의 둥근 정도 이렇게 둥그러지고요. 그리고 바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뭐 꽃잎 같은 모양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쪽 스트로크에 보시더라도 이 컬러는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대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쉬는 말 그대로 점선인데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스트로크가 점선 모양으로 변하게 되고 이 점선을 좀 더 세밀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더 큼직하게 할 것이냐를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오프셋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 점선 하나하나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펜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도형 툴, 바로 옆에 위치하는 것이 펜 툴입니다. 단축키는 G가 되겠고요. 펜 툴을 이용하면 도형 툴보다 훨씬 더 복잡한 모양, 심지어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도형 툴과 마찬가지로 이 필 그리고 스트로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여기에 이제 로토 매지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체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네, 이렇게 채워지는 형태로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쉐입 레이어 1을 선택한 상태에서 또 하나의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하나의 쉐입 레이어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도형 툴과 마찬가지죠. 컨텐츠 내에 보시면 쉐입 1, 쉐입 2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쉐입 레이어 1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축키 G를 이용해서 또 하나의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쉐입 레이어 2로 형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도형 툴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펜 툴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방법은 일단은 로토 베지어를 끈 상태에서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직선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거를 킨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보시면 이렇게 곡선 형태의 도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거든요. 한번 찍어주고 그냥 클릭하고 두지 마시고요. 클릭하고 누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형태를,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세 번째 방식으로 만들면 이 핸들이 생겨요. 그래서 핸들은 이렇게 잡아 끌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더 예쁘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이 핸들을 추가하려면 그냥 이 경계선에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더 잡아 끄는 것이 가능하고, 내가 만약에 한쪽 방향만 변경을 해주고 싶다라고 그러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이렇게 한쪽에만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방식으로 하면 핸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Horizontal Type Tool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축키는 커맨드 T입니다. 눌러주시고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때도 다시 셀렉션 툴로 돌아가려면 이쪽 눌러주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영역을 내가 설정해주고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끌어주시면 이 안에서 Hello, my name is 라고 할 때 저절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역 내에서 글씨가 써진다는 의미겠죠. 지금 행간이 너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이쪽 속성에서 행간을 넓혀줌으로써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수평 방향으로 글씨를 썼는데 만약에 수직 방향으로 쓰고 싶다고 한다면 버티컬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정렬하는 것은 문장을 하나 써주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 때 패러그래프는 윈도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패러그래프란 윈도우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쪽 윈도우에 패러그래프를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좌정렬, 가운데 정렬, 우정렬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좌정렬을 해주시면 보시다시피 왼쪽에 정렬이 되고, 우정렬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오른쪽 정렬이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렬을 할 때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점이 앵커 포인트라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포인트는 사실 여기에서 이제 펜 비하인드 툴이라는 걸로 쉽게 옮겨줄 수가 있는데, 앵커 포인트를 처음에 잘 설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언제나 벌어지기 때문에 다음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초의 앵커 포인트를 잘 설정하는 것이 모든 오브젝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텍스트 레이어는 이 컴프 스위치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것이죠? 이 컴프 스위치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 텍스트 레이어가 벡터라는 것입니다. 즉, 수치를 키워도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도형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형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 컴프 스위치에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아무리 키워도 전혀 깨지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텍스트 레이어는 앞에서 배웠던 도형 툴, 펜 툴과 마찬가지로 쉐이프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도형과 같이 동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헬로우라고 치고 보면 이 레이어는 옆에가 이렇게 T라서 텍스트 레이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은 도형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가 별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쉐입 레이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텍스트 레이어를 별 모양으로 만들어 보려면, 즉 쉐입 레이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텍스트 레이어에서 우클릭을 하고 여기를 보시면 Create Shape from Text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보면 Hello Outlines라는 레이어가 새로 생성이 되고요. 이 옆에 보시면 별 모양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텍스트 레이어가 쉐입 레이어화 됐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열어보게 되면 컨텐츠 아래에 알파벳이 HELLO가 별도로 보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하나의 쉐이프 레이어 안에 여러 개의 쉐입이 들어가잖아요. 그거와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쉐이프 레이어에 대해서는 여기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변화들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각각의 알파벳들은 하나의 쉐이프이기 때문에 H에 대해서도 이 또 트랜스폼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앞에서 본 도형 툴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각각의 알파벳을 따로따로 제어할 수도 있고, 이거를 같이 해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그룹이란 게 있습니다. 그룹이란 곳에 내가 예를 들어 HE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작을 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그룹으로 끌어놔주면 그룹 안에 H와 E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룹의 이 트랜스폼 속성을 이용하면 H와 E는 언제나 같은 트랜스폼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를 쉐이프 레이어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배울 때 이렇게 알파벳 한자 한자 간에 애니메이션을 별도로 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글인 경우에도 자음과 모음을 따로따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오브젝트들의 정렬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football.png라는 파일이 있는데,
지금 타임라인 패널로 가져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운데에 정렬이 됩니다. 가운데에 정렬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프로포셔널 그리드를 해봐도 딱 가운데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드를 켜봐도 마찬가지가 나오겠고요. 우리가 룰러를 켜가지고 가이드를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만 보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다 꺼주고요. 다 꺼주고 윈도우에 가서 얼라인이라는 윈도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쪽 영역에 얼라인이라는 게 새로 생성이 됐고요. 제가 이 풋볼이라는 파일을 이렇게 위치를 변경을 했어요. 근데 다시 가운데 쪽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좌우 정렬은 이 버튼, 그리고 상하 정렬은 이 버튼으로 하면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물론 왼쪽 끝, 오른쪽 끝, 상단, 하단 모두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을 얼라인이란 윈도우를 이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위쪽 툴바 아이콘들 이미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셀렉션 툴, 단축키 V이고요. 이것은 오브젝트들을 이동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시 undo 커맨드 Z로 가운데 놔주고요. 이 옆에 핸드 툴은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 화면 자체를 이동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셀렉션 툴인 상태 V를 눌러서 셀렉션 툴로 가서 핸드 툴을 누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핸드 툴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핸드 툴을 잠시 활용할 때는 이 스페이스를 누르고 핸드 툴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줌 툴이고요. 단축키는 Z로 돼서 화면을 확대하는, 그죠? 100%, 200%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당기고 Shift 슬래시를 하면 화면에 딱 맞게 크기가 고정이 되게 되고, 이 툴은 이제 로테이션 툴이란 걸로 단축키는 W인데 보시면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툴은 이제 카메라 툴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카메라를 이용하게 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것은 이제 펜 비하인드 툴이라고 앵커 포인트를 옮겨줍니다. 이것도 다음 장 정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만드는 것은 Q, 단축키 Q였고, 펜 툴은 G, 그리고 글씨를 쓰는 툴은 커맨드 T의 단축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정도,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